104번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 건가? 요거는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제도의 종합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A 세무서장이 2018년도 2월 4일 날 가백이 2천만 원의 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세 맞습니다. 가압은 이에 불복해서 같은 해 5월 2일 날 이의 신청을 했고요. 국세기본법에는 이의 신청제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청구죠. 둘 중에 하나. 소송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심판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죠. 둘 다 거칠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는 거쳐야 되고요. A 세무서장은 11월 11일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2월 20일 날 A 세무서장은 가볍게 그 재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 재조사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속처분입니다. 후속처분이 나왔다 이거예요.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 신청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도 세 개 모두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럴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이 될까? 국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재조사 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이때 종전 판례는 재조사 결정 때부터 기산하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후속처분 나올 때까지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그게 불복 기간을 깎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속처분 때부터 기산하자라고 판례 변경 나왔죠. 후속처분이 나와봐야지 뭐 여기서 재조사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건데 더 싸울까 말까? 불복할지 여부, 불복의 대상과 범위 이런 건 후속처분이 나와봐야만 비로소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 이의신청의 결과 통보로서 후속처분 나왔을 때 이의신청 결과 통보로 재조사 결정 때가 아니라 이것도 통지를 해주긴 하지만 요 때가 아니고 후속처분 때부터 90일 기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죠. 요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죠. 이의신청도 심사청구도 심판청구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후속처분 때부터 기산한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내려가 보시면 가번입니다. 이 사건 부가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의신청의 결과가 기각결정이죠. 지금 기각결정이죠. 그대로 유지하겠다. 답은 2019년도 3월 1일 곧바로 이 사건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부가처분은 적법함을 전제로 이거는 본안에 들어갔을 때의 단서가 되는 거니까 우선은 소재기가 적법한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후속처분 때부터 기산하기로 했죠. 후속처분이 2월 20일이야. 2월 21일부터 갔을 때 20일부터 갔을 때 3월 1일이면 아직 90일 안 지났죠.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행정심판을 안 거쳤어요. 지금 거쳐놓은 건 뭐죠? 이의신청이잖아요. 거쳐놓은 거. 이의신청 그거는 아무리 행정심판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유사한 시스템을 작동 운영시킨다 하더라도 심판 아닙니다. 심판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고 지금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면 뭐 90일은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심판, 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이게 행정심판이니까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의신청이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서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치주의 요건 음결로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야 된다? 결국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바로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했는데 부가처분, 원래의 부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 이 자체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죠.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이든, 즉 침입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 사건이든 간에 이의 신청에서의 기각 결정은 전부 다 뭐라고요?
기존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의 사실행위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처분을 다퉈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원처분인 부가처분을 다투려고 하는 시도에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건 딱 하나야. 뭐 전치 요건 깨졌다 이거예요. 행정심판 안 거치고 왜 바로 소송 오냐, 이 문제 한 개 걸렸고요. 그 다음에 남원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 부가처분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난다. 계속 이 신청해요. 재조사하기로 했고요. 후속처분이 나왔는데요. 감액이 된 거예요. 2,000이 1,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갑은 3월 1일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이 나오자 즉시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감액된 금액은 적법한 걸로, 이건 뭐 본안 갔을 때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후속 처분이 뭐가 나왔다고요? 감액이 됐다고요. 감액이. 그러면 위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된다고 했잖아. 소송 가려면 거쳤다 이거야. 거쳤다 이거야. 그러면 요 행정심판이 적법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후속 처분의 취소. 감액 경정이 후속이죠. 2,000만 원 당초 부과가 이게 원래 처분이고, 감액 경정, 이 후속 처분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처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의 구조가 그대로 먹혀요. 그대로. 그러면 감액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역급수죠. 역급수.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리고 여기서 이 감액 경정을 다퉈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증액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이 협의의 심판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죠? 네, 지금 심판이 부적법합니다. 심판이 부적법하고 기각이 된 다음에 즉시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뭐 재소기간에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같은 처분의 취소를 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오면 증액돼요. 협의의 수익 없죠? 행정심판 존치주의가 먼저 깨져요. 행정심판 존치주의가. 적법한 심판을 거쳐온 게 아니죠. 적법한 심판을 거쳐온 게 아니죠. 내용 보겠습니다. 후속 처분 통지받은 거 2월 20일. 그때부터 90일 안에 심판 청구했으니까 청구기한은 준수된 게 맞습니다. 근데 후속 처분으로 감액 경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역급수 상황과 똑같고, 그렇게 가면 이 중간에 행정심판 거쳤는데 심판의 대상은 뭘로 가야 된다? 감액된 내용의 당초 과세처분 1,000만 원짜리로 감액된 변경된 내용에 이에 대해서 가야 되고, 감액 경정을 대상으로 취소 심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인용재결 나오면 다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그러면 이 행정심판은 협의의 심판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그러면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전치주 요건을 갖췄다고 보냐? 아니라고 보죠. 따라서 또 전치요건 흡결입니다. 잘 비교해 놓으세요. 전치요건 흡결이 똑같은데 서로 이유가 달라요. 이건 아예 점프 뛰었고요. 얘는 거쳤는데 부적법했어요. 이 부적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 경정이라는 후속 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송도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협의 수익도 없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전치주의부터 깨졌습니다. 이 설문 2번 갑니다. 이번엔 또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은 맞는데 요번에는 이의 신청 쪽에서 후속 처분 나온 게 아닙니다. 요번에는 어디서 나왔다? 심판 쪽에서 후속 처분 나오는 거예요. 재조사 결정 들어간 겁니다. 세무서장이 2월 4일 날 위에 날짜는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날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번에 아까 뭐예요? 2,000, 요번엔 1,000입니다. 1,000 부가 처분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니까 생략. 심판 바로 들어갔다. 조세심판원 쪽에다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국세청장 심사 청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세심판원이 바로 재결 내려주고요. 이거 다시 조사해봐야겠는데 싶어 가지고 재조사 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재조사 결정 통지, 이게 바로 후속 처분 나온 때죠. 지금은 심판 쪽에서 재조사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시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서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 나왔을 때도 앞에 이의 신청 똑같습니다. 후속 처분이 나와야만 불복 여부, 불복 대상 특정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사는 요번엔 제소기간 한 개밖에 없겠죠. 예, 기사는 언제로 간다? 후속 처분 나왔을 때부터 90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가번입니다. 이 사건 부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 나왔습니다. 위에도 정당하다 한번 가에 나왔죠? 요번에도 정당하다 기각입니다. 기각. 갑은 2019년 3월 1일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여 같은 해 4월 1일 날 기각 재결이 나오자 5월 30일 이 사건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것도 당연히 본안 관련된 문제죠.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청에서 후속 처분 나왔더라도 행정심판은 거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비교하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심사나 심판 청구에서 후속 처분 나왔을 때는 안 거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칠 수도 있습니다. 후속 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어요. 허용이 되고요. 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에서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다시 심판을 갈 때는 그때 그 재결청을 찾아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나온 후속 처분이면 조세심판원으로 또 가야 돼요. 그다음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들어갔다가 나온 후속 처분이면 또 국세청장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행정심판은 두 번째 행정심판이죠.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후속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후속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 후속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행심이한테 지난번에 이거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 또 찾아가서 또 그거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후속 처분 나온 것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제조사 후속 처분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다시 행정심판 거치는 거는 된다고요. 헌데 같은 재결청 찾아가야 되고 후속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 2월 20일이다. 그러니까 90일 안에 이때 두 번째 행정심판 가는데 청구 기간에 문제는 없다. 심판에서 제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심사나 심판 청구하는 게 막히는 건 아니다. 왜? 후속 처분도 처분이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후속 처분도 처분입니다. 허용되는 건 맞지만 해당 행심이 그때 국세청장이면 지금도, 그때 조세심판원이면 지금도 여기다가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 뭘 대상으로 해야 돼? 후속 처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재심사 청구가 되잖아요.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두 번 판단해달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후속 처분에 대해서 제기된다. 이건 별개 처분이니까요. 따라서 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한 건 잘했다. 그건 맞는데 당초 부가 처분에 대해서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또 심판 청구를 했으니 이건 뭐라고요? 대상 적격이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되죠? 부적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재결 나와서 들어갔는데 이 행정심판이 이제 부적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전치 요건이 깨져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각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이 사건 부가처분은 2천만 원 증액 하는 내용의 후속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은 이게 가장 최신 판례입니다. 2019년 3월 1일 곧바로 후속 처분의 취소를 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요번엔 요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요번에 처음에 나온 1,000만 원은 적법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행정심판에서 제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소송 제기했죠. 다시 행정심판 거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들어갔으니까 전치주의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증액이잖아요. 후속 처분도 하나의 처분이라고 했죠. 당초는 1,000만 원짜리, 요번엔 2,000만 원짜리. 이것도 앞에 감액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계대로 흡수설 갑니다. 흡수설. 그러면 당초 처분은요, 이 2,000만 원으로 흡수되죠. 당초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안 되고요. 증액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후속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잘했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흠잡을 게 없어요. 여기에는 소제기 자체에 흠잡을 게 없는데,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됩니다. 아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재결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이 제조사 결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건 재결 맞습니다. 재결 맞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재결이란 말, 내용이 없잖아. 제조사 할게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후속 처분이 나와서 내용을 보충합니다. 후속 처분은 내용 보충의 역할과 함께 나는 독립된 처분이야 라는 지위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용물을 알맹이를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재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매한가지로 적용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타당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90일 안에 3월 1일자에 소재기를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소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심판 거칠 필요가 없죠. 심판에서 나온 후속 처분이잖아요. 전치주의 요건에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으로 증액 경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흡수되죠. 그러면 이때는 당초 처분이 아니라 후속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되니까 협의의 소액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재기는 적법하고요. 들어갔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결에 적용되는 게 이럴 땐 후속 처분에 적용된다. 위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적법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취소 판결을 면치 못한다. 인용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국세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이게 제조사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의신청 제도 자체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국세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게